개마서 팬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맛보시오.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여야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과연 협치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좀 두 분 다 지금 부정적으로 잘 안 될 것이다. 최소한 협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금 또 새로운 대통령 발전을 위해서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은경 교수님 뽑아오신 말처럼 뭐 지금 이런 거 싸우지 말고 잘 하길 바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일 텐데요. 이 협치를 통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런 방향 끝으로 못다한 말씀 좀 마저 듣고 다음 주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는 협치의 기본은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라.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야당에서 반대하면은 경청해라.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협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대통령에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표결해 이것이 아니라 왜 안 되지? 고민해보고 그래서 한 번 더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두 번 또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꼭 총리를 시키고 싶으면은 불러서 또는 가든지 국회로 가가지고 이러면 하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오해인 것 같다.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마지막에 표결을 가더라도 협치의 의지는 힘 있는 쪽이 먼저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 있는 쪽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대통령이다. 네. 만약 정말 문제가 있으면은 뭐 사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저는 협치의 이른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번에 이제 새 원내대표를 또 오찬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양당의 어떤 협치에 좀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고 이번에 민생 지원금도 그렇게 뭐 보편 지급을 하겠다라는 그것만 고수하지 않고 결국에는 보편 플러스 선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한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좀 유연하게 양보를 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지금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 가지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론가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그냥 협치 없이 야당을 무시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국민의 지지가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충분히 의식할 수 있는 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이 그 키를 쥐고 양당이 좀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그걸 협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을 통한 협치의 가능성은 기대하기 좀 어렵고 최소한 협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협치에 물꼬를 터야 된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요.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1박 3일 일정 강행군입니다. 짧은 일정인데요.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12.3 개엄 이후 6개월 만에 정상 외교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총괄적인 총평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어떤 현안을 가지고 뭐 양자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좋았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가서 외국의 정상들 얼굴도 직접 만나보고 손도 잡아보고 또 분위기도 파악하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에 나가서 항상 문제만 일으켰던 윤석열하고는 너무가 대조되는 모습이었고 김혜경 여사도 훨씬 더 보기 저는 좋았고 또 동포들 만나서도 하는 얘기도 나한테 저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저는 이제 좋았던 대목은 G7 정상회담에서 이제 한국이나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소 아닙니까? 추천국이죠. 추천받아 갔는데 확대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TV 하면서 많이 놉니다만 마크롱 대통령 옆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앉았어요, 그죠?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마크롱 옆에 앉았는데 룰라 실바 대통령이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가르치면서 마크롱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옆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윙크하는 듯한 하면서 계속 두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여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할 대목이긴 예. 합니다만은 그런 장면을 볼 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실바의 이 만남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왜냐하면은 룰라 대통령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예. 소년공 출신이에요. 기계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린 사람이에요. 예. 룰라 대통령도 또 고학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초등학교 졸업. 또 이후에 끊임없이 검찰의 표적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예. 둘 다 지금 대통령이에요. 예. 그 두 사람의 만남은 뭔가 많은 국민들한테 또 전 세계의 여론에도 상당히 저는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것이다. 예.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다 금수저도 아니고요. 그 왕가집의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보면 왕가집에 다 대부분이다. 아주 부유한 집에서 아주 부유한 전통에서 아주 부유한 정치 가문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예. 큰 정치를 한다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룰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 옆에 마크롱한테 던진 메시지를 볼 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아, 그래요? 그때 나온 얘기도 제가 예. 적어봅니다. 그 다음은 저희 교수님 얘기 듣고 한번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교수님은 이번 정상회담 총평 한다면 어떻습니까? 참석 자체로 다 했다.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예. 유의미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도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짧은 기간에 9개국을 만났고요. 그것도 그냥 물론 오늘은 거의 상견례 시기죠. 첫 예. 데뷔 무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외교 노선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했다. 그러니까 실용 외교. 특히 이제 일본하고 관계도 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트랙 그리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그리고 앞에 미래지향적인 것 또 미래지향적인 걸로 해서 이 실용 외교 그래서 뭐 셔틀 외교를 사실상 우리가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저는 이번에 보여줬던 걸 보면 예. 참석한 것과 더 해서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외교 노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선명하게 좀 보여준 방향을 좀 보여준 예. 그런 정상회담 첫 해외 순방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예. 저는 의외로 조금 다른 장면이 좀 기억이 나는데 보통 두 정상이 만나면 두 정상에 좀 포커싱이 되게 마련인데 예. 그 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역. 근데 그 통역이 조금 유명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좀 뭐 방송 사고라고 해야 되나 뭐 좀 문제가 있었던 예. 윤석열 전 정부 때의 그 통역인데 이번에 예. 어쨌든 너무 짧은 시간에 11일 만에 나가다 보니까 통역을 새로 뭐 이제 뽑거나 교체하지 못하고 전 통역이 나갔는데 예. 그 통역이 저희가 뭐 내용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신이 나가지고 이 양쪽의 얘기를 전달하고 본인이 예. 웃고 뭐 이렇게 막 말도 많고 통역이 신난 거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훈훈했구나라는 걸 짐작하게 해서 그래요? 9명의 대통령과 예. 뭐 정확한 내용은 다 알 수가 없지만 보도 난 예.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연하면서 이 친근한 이 스킨십이 굉장히 잘 된 해외 순방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평론가님 앞서 또 말말만 뽑아오신 말이 또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네. 또 관계된 말이셨잖아요. 요 얘기도 한번 같이 버무려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말 뽑아오셨잖아요. 네.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배경에 같은 공감대를 이룬 대통령인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정치적인 삶, 인생의 삶은 거의 평행이론이에요. 룰라 대통령이 아마 45년생일 겁니다. 예. 나이는 훨씬 많죠. 예. 대통령이 이번에 세 번째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제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경력이나 인생 면에서 실바 대통령이 한마디 조언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사실 이 룰라 대통령도 브라질이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정치 후진국입니다. 브라질이요. 아주 후진국이에요. 룰라 같은 사람이 세 번 더 할 정도로 위대한 역사를 좀 써내려고 할 때 이번에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민주주의 위기라고 영화도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그 보호 신화로입니까?
그 이전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딱 한국판 윤석열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 검찰도 한국 검찰하고 비슷해요. 표적 수사에다가 이거 뭐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구속까지 됐었어요. 룰라는. 그러다가 국민이 뽑아줘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진짜 브라질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국민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던지는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은 좋죠.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3년, 4년, 5년이 되면은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고 주변에서 이런저런 비리가 아마 간단치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뭐 5년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된다. 왜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 당신을 뽑아줬겠는가. 그래도 압도적인 다수가. 그걸 잊지 말아라고 하는 룰라 대통령의 이 조언을 저도 끝까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 뽑아준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가 하나는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했어요. 잔뿌리까지 잘라내야 된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우리 역사의 쓰레기들을 갖다가 완전히 치울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 1년 안에.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민생이 지금 바닥입니다. 민생이 정말 바닥입니다. 이 와중에 이런 민생을 최소한 중산층을 복원하고 민생층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 그건 거의 대통령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거 잊지 말라. 윤석열과 반대로 가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해외 순방 때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너무 이제 지지율이 높지 않다. 사실 50% 안 넘은 또 그렇죠. 득표율이기도 했고 그때 한 대답이 나는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훨씬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성남시장 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지만 임기 마친 4년 후에는 80%의 지지율에 육박할 정도로 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성남 시절의 경험이 이번 대통령 5년의 경험에도 꼭 적용돼야 된다. 반드시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네. 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퇴임할 때 오히려 지지 높아지고 존경받는 모습으로 더 했으면 하는 게 또 국민들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습니다. 지금 뭐 워낙 중동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급거 귀국해야 될 문제인가 싶긴 합니다만 그건 둘째치고 이미 한미 정상회담 불발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다음에 만나면 되죠. 그럼 다음에 만난다면은 뭐 다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분명히 하겠죠, 그죠? 나토에서 만나도 되고 뭐 트럼프하고 안 만났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만 안 맞는 거 아니니까 뭐 그런 문제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런 사람이에요. 딱 거기서 이번에도 전장을 보여줬잖아요. 자리 팍 차고 나가잖아. 중요한 게 있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거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장할 때 휴전 협정하러 가려 봅니다 하는 게 당신 틀렸다고. 그랬죠. 더 세고 더 큰 거 있다 그러죠, 그죠? 더 큰 거 있다고. 더 큰 거 있으면 전쟁하겠다는 얘기죠. 가서 아마 오늘 내일 그 얘기 할 거래요. 전쟁이 뭐 전면전으로 하진 않겠지만은 이를테면은 뭐 벙커 버스터로 여기다 터뜨린다든지 그것도 저도 아니면은 그 하메네이를 뭐 제거하겠다고 킬한다고 얘기했어요. 또 표적 뭡니까?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꼭 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사실상 미국과 이란이 전쟁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날짜랑 시간까지 다 확정된 상태에서 이 불발된 회담이기 때문에 물론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이 결례에 대한 또 공식 사과가 있어서 못 만난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된 게 아니니까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관세와 방위비 협상 등 게 중요한 문제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방위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불가능한 거라 양 정상이 분명히 만나서 우리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이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나토가 또 24일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이걸 지금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가지고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미국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 불발된 상황에서 다음을 기약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 조급한 면은 있으나 저는 24일 나토
참석을 해서 해야 된다. 예, 해야 된다. 물론 조금 뭐 북한,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런 쪽에 어떤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의 정말 이 이해관계를 봤을 때는 예. 참석을 해서 이번에는 트럼프와의 회담이 꼭 성사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좀 저는 다시 조속한 날짜가 잡혀야 된다고 원래 봅니다. 지금 뭐 나토에 대한 참석 여부 정부 내에서도 지금 뭐 찬반 뭐 양론이 있는데 이번 G7에서 못 만났으니까 그렇죠.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명분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네요. 네네. 이건 그죠? 언제까지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중국과 같아요. 러시아에 대한 이런 문제는 둘째치고 일단 만나야 네네.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제였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의미가 있다. 셔틀레거 복원의 의미도 있고 이에 대한 평가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이시바 총리하고 만남에서 저는 뭐 특별히 평가할 건 없다고 봐요. 예. 첫 인사 자리예요. 거기서 과거사는 과거사고 미래는 미래 또 뭐 우리 같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이런 얘기는 뭐 누가 하는 얘기고 예. 거기서 어떤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평가할 수는 없는 건데 이시바 총리도 일본 정치에서는 비주류예요. 정치적인 기반이 아주 약합니다. 예. 지난번 선거 때 져가지고 물러날 뻔했는데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도 일본에서 인기 없어요. 비주류 정치인의 한계이기도 하고 예. 어쩌면은 그 자민련이 정권을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시바도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싶었던 것이고 예. 또 이재명 대표도 그에 화답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한일 간에 이제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이런 셔틀 외교를 통해서 수주로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은 일본이 함부로 한국을 상대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복원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가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한일 간에 나쁘지 않다. 두 나라는 사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먼저 더 양보를 해야 돼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더 목소리가 높으니까. 그런데 예. 일본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저는 협력과 화해는 결국에는 과거사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이 관계 정리가 좀 선행돼야 된다고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이 최근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도 사실은 뭐 민주당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오래된 그 과거사에 대해서 저는 예. 어쨌든 일본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정확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 예.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뭐 서로 협력 파트너도 되고 계속 셔틀 외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건 우리가 지금 골치 아프니까 덮어두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 협력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 둘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사실 그 얘기 좀 더 나눠보고 싶긴 한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 3, 40초씩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뭐 외교 전략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임기 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예.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국내 내적으로는 3대 특검을 비롯해서 내란 세력을 단죄, 잔뿌리까지 잘라내는데 정말 총력을 쏟아야 된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 잘못해보면 완전히 역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끝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외교는 한미일도 물론 아주 중요하고 특히 한미동맹은 우리 군사안보동맹의 핵심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 일본과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예. EU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다 우리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뜻대로 우리는 철저히 실용 국익 중심 외교를 펼쳐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두 가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란 척결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열되지 않도록 저는 신속하게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동안은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축의 대표였다면 이제는 전체를 아우러서 이제 다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의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인다면 협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독선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재명 대통령도 명심하고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의 맛보이쇼 새 원내대표 출범에 따른 양당의 뭐 소통 협치 가능성 얘기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순방에 대한 얘기 정상회담의 얘기 두 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맛보이쇼 박상별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